그걸 방금 못 쓰고 있어. 그거 핸드폰에 주시면 안 되겠어. 우리가 어제 줬어. 그 다음에 이제 81페이지. 오늘은 저 84페이지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7번으로 가면, 7번으로 가면 이제 호르몬이 나와요, 호르몬. 그래서 호르몬인데, 호르몬이 이제 거기 쓰인 것처럼 우리 몸이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자, 세 가지, 체온이랑, 그 다음에 혈당량이랑, 그 다음에 삼투압 등의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그 성질이 있어.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항상성을 이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내분비계나 신경계가 이제 조절하는데, 그 최고 중추가 이제 간내 시상 하부가 돼.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조절하는데 뭐 하는 거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이제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호르몬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성질들을 설명하는 거여서, 첫 번째 성질은 이제 이 그림이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거 보이지? 이게 뭐야? 어? 아니야. 응? 아니야. 좋은데요. 뭐냐고? 이자. 다른 말은 췌장이죠. 췌장 아니고. 췌장 아니에요. 췌장이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이어서 이 그림상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림이 표현해주는 바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저 이자라고 하는 데를 부르면, 이자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뭐가 되냐면 얘는 왜 분비 샘도 되고, 이자는 내 분비 샘도 되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이제 이자에서 나오는 게 소화 효소가 나와요. 소화 효소. 그죠? 이자에는 우리 몸에서 우리가 섭취한 3대 영양소를 뭐하냐면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이제 이자에서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자에서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만들어지면 외분비샘이라는 장소에서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 효소를 만들면, 이 그림상에서 보듯이 기역이라고 보이지? 이 기역이라고 하는 분비관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12장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내줘. 그러니까 이제 왜 분비샘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뭐가 있냐면 분비하는 관이 이제 딱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왜 분비샘은 분비관이 있는 건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이제 호르몬인데,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소를 우리가 내분비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내분비샘은 별도의 관이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관이 없어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가 뭐 내분비샘 X였다라고 쳤을 때 그 X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호르몬 물질이 나오면 그 호르몬 물질은 바로 어디로 가냐면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바로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어디서 만들어지고,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고, 외분비샘하고 다르게 별도로 분비하는 관이 없고 무조건 혈관으로 그냥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혹시 이 호르몬이 뭔지 기억나니 얘들아?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포도당을 간에 가서 글리코제드로 바꿔주는 호르몬. 되게 유명한 호르몬이에요. 인슐린. 그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자에서 분비하는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인슐린인데, 그럼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자에서 뭐하면 이자의 분비샘 X에서 이제 생성이 되게 되면, 이게 혈관으로 혹은 혈액으로 분비돼서 어디로 가는 거야? 간으로 가서 간에서 포도당을 이제 글리코젠 형태로 뭐 하는 거야? 바꿔서 간에 저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호르몬의 특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액에서 온몸으로 뭐 하냐면 온몸으로 운반된 다음에 표적기관이나 표적세포라는 게 존재해서 그 표적기관이나 표적세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인슐린의 표적세포 혹은 표적기관 하면 어디라고 하면 돼? 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에는 저기 있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뭐가 있냐면 수용체가 딱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상에서 보듯이 내분비샘에서 호르몬들이 이렇게 혈관으로 이렇게 쏴지잖아. 그럼 쏴지면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각각 얘네들이 가서 기능을 하는 부분이 뭐 하는 거야? 다른 이유가 이 표적세포 B랑 이 표적세포 A가 뭐 하는 거야? 다른 수용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정림이한테 뭔가의 정보를 주고 싶어. 알았지? 그러면 첫 번째는 전화하면 돼요. 그럼 전화해서 신호가 이렇게 가서 쟤한테 어떤 정보를 주잖아. 그런 걸 만약에 우리 몸에 비유하면 신경신호야. 다이렉트로 바로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정림이한테 뭐 사랑한다고 편지를 막 써. 편지를 막 쓰면 그 편지를 우체부 아저씨가 쟤한테 전달해 주잖아, 너한테. 그러면 일단 우체부 아저씨가 우리 집만 오는 게 아니고 뭐야? 다른 집까지 다 들려서 최종적으로 나한테 전달해 줘. 그러니까 호르몬도 뭐 하게 되면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뭐 하게 되면 분비되게 되면 우리 몸에 온몸을 다 지난 다음에 그 호르몬하고 결합할 수 있는 뭐가 있는 데 가서 수용체가 있는 데 가서 딱 결합해서 이제 기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호르몬은 작동하는데 시간이 뭐 하겠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온몸을 다 거쳐서 이제 표적지가 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무슨 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르셔도 돼요. 그렇죠? 호르몬 많이 나오면 뭐야? 별로 안 좋고, 너무 안 나와도 뭐야?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척추동물의 경우는 특이성이 없다는 게, 만약에 정림이가 소고 내가 사람이 맞다고 치면, 정림이 몸에도 소니까 똑같이 사람처럼 이자가 있거든. 거기서 이제 뭘 꺼내서, 인슐린이 꺼내서 내 몸에 집어넣는 뭐야? 거부 반응이 없어.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은 그런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 그래서 다른 쪽, 좀 특이성이 없어서 다른 쪽에서도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이제 호르몬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호르몬하고 신경을 뭐 하냐면 비교한 거예요. 알죠? 호르몬하고 신경하고 비교한 거여서 이것도 뭐 수능에는 나오진 않지만 뭐 논술이나 아니면 내신 시험 볼 때 꼭 나오는 거여서 일단은 속도를 비교해보면 호르몬은 느리고 신경은 빨라요. 이유는 아까 설명했고, 그 다음에 호르몬은 작용하는 범위가 넓어. 왜냐면 어떤 특정 호르몬이 하나 나오면 우리 온몸이 다 활성화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신경은 범위가 좁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은 효과가 오랫동안 가고, 신경은 이제 자극을 주면 그 자극에서 바로바로 반응만 하기 때문에 효과가 빨리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은 전달하는 매체가 아까 분비되면 혈액으로 가기 때문에 전달하는 매체가 혈액이고, 신경은 신호가 이제 신경세포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특징은 호르몬은 표적기관에서만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신경은 특징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신호가 간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하고 신경을 서로 비교하는 거니까 내신에서는 뭐야? 내신에서는 무조건 다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과 신경을 이제 비교할 때 갑자기 호르몬하고 신경을 비교하는 게 왜 나오는 거냐면 우리 몸이 항상성이 유지되려고 하면 호르몬과 신경이 뭐 해야 돼? 다 관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순수상으로 봤을 때 앞에서 신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호르몬을 배운다라고 보면 되겠지. 더 해야 되겠다. 금방 가니까 안 되겠다. 왜 오늘 좀 일찍 끝나도 괜찮아? 알았어. 감사해요. 할아버지 다시 때리고 가야 돼. 선생님 오늘 6시 반에 운동하러 와서 운동을 하고 9시쯤에 이제 나오려고 차로 갔는데 50분을 안 하는 거지. 근데 50분 동안 기다린 거야. 차도 안 빼주고 뭐 지금 그래서 방송을 막 했거든. 발렌스에서 방송을 해도 듣지도 않아. 근데 와서 좀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만약에 오늘 내가 수업을 안 왔으면 내가 할아버지를 때렸겠지. 자, 그 다음에 다음 3페이지로 가시면 사람의 내분비 샘과 호르몬이다 라고 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배워야 될 거는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소를 이제 순서대로 다 쫙 뭐 하는 거냐면 배우는 거고, 웬만하면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빈칸 되어 있는 애들 있지. 빈칸 되어 있는 애들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워져 있는 것들은 뭐야? 안 외워도 되는데 빈칸 있는 것들은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에도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번째 빈칸이 나오는데 첫 번째 빈칸이 여기에요. 뭐가 있냐면 뇌하수체라는 게 있어.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간내에 붙어 있는 것 중에 간내가 시상, 그 다음에 시상하고 그 다음에 뇌하수체 이 세 부분 되어 있어서 이 그림에서 있는 게 이제 뇌하수체죠. 약간 이게 좀 외설적일 수도 있는데 약간 뇌하수체는 불알같이 생겼어.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그래서 그림상에서 봐도 저기 큰일 나겠다 잡혀가. 그림상에서 보면 노란 딱 붙을 수 있어. 뇌하수체를 보시면 큰 게 있고 뭐가 있어? 작은 게 있어서 크기가 큰 거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종류가 뭐야? 많고 크기가 작은 거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종류가 작고 이 차이예요. 그래서 어쨌든 뇌하수체 전염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이 호르몬이 있어요. 첫 번째, 맞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호르몬이 뭐냐면 TSH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호르몬이냐면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보통 줄여서 TSH 이렇게부터 불러요. 그래서 뇌하수체 이 전염에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뭐가 되면 분비가 되잖아. 그럼 분비가 되면 이게 이제 혈관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 거야? 혈관을 따라서 이제 갑상샘으로 가게 되면 그 갑상샘에서 그 자극을 뭐 하니까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여기에서 이제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자극을 받으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런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뭐 하는 거야? 호흡하도록 촉진하는 거죠. 그럼 추울 때겠어? 더울 때겠어? 보통? 응? 너는 네가 생각하는 항상 반대로 얘기해. 네. 왜냐면 세포의 호흡을 촉진하다는 건 보통 우리 몸이 추운 상태일 때 세포 호흡을 촉진하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서 그걸로 체온을 올려줄 수 있다.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어디서 분비되면 뇌하수체 전염에서 분비되면 그 호르몬이 어디를 자극하면 갑상샘을 자극하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세포의 호흡을 촉진하도록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어떤 호르몬이냐면 ACTH라는 호르몬. 그렇죠? ACTH라는 호르몬이어서 이게 우리 몸에 부신이라는 신체 부분이 있는데 그 부신이라는 신체 부분에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 그래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상에 보면 여기 있잖아. 부신이라는 게. 그래서 부신은 어디 붙어 있냐면 요게 뭐야, 얘들아? 이 그림에 여기. 콩팥이지? 그죠? 신장이야, 신장. 신장 위에 붙어 있는 게 부신인데 부신도 겉이 있고 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신 겉질에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게 뭐 하는 거다? 부신 겉질을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신 겉질을 자극하게 되면 이제 부신 겉질에서 두 개의 호르몬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가 되냐면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호르몬. 이게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부신 겉질 호르몬이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를 촉진하다 이렇게 써 있지. 그래서 코르티코이드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을 자극을 하던가 아니면 뭐가 있냐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을 나오도록 자극을 줘요. 그죠?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그래서 그냥 외우실 때 너무 뭐하니까 너무 길잖아. 너무 기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당, 코코. 그 다음에 얘는 무, 코코. 그래서 당, 코코, 무, 코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이 당이 우리가 머릿속 생각할 때 그냥 포도당 이런 거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하는 역할은 우리 몸의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기질 콜티코이드라는 건, 무기질이라는 건 보통 이온 생각하면 돼서 여기서 있는 것은 콩팥에서 혹은 신장에서 나트륨을 뭐 할 수 있냐면 우리 몸 안으로 재흡수하도록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얘들아, 만약에 무기질 콜티코이드가 자극해서 콩팥에서 우리 몸 안으로 나트륨을 재흡수를 촉진한다잖아. 어느 경우에 하겠어? 우리 몸이 너무 싱거울 때 하겠어? 우리 몸이 너무 짤 때 하겠어? 어? 반대로 얘기하라 했잖아. 반대로. 우리 몸이 보통 뭐 할 때? 우리 몸이 싱거울 때. 알죠? 우리 몸의 체내 농도가 너무 뭐 할 때? 체내 농도가 너무 낮으면 콩팥에서 다시 몸 안으로 나트륨의 재흡수를 뭐야? 촉진하면 체내 농도를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알았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넘어와서 이제 뇌하수체에 뭐냐면 뇌하수체의 후엽이 있어요.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ADH라는 게 나와요. ADH. 그래서 이름 뭐냐면 항이뇨 호르몬.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어서 역할은 뭘 하는 거냐면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 그렇죠? 기능이 콩팥에서 콩팥으로 가서 콩팥이 표적기관이겠지.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를 촉진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 안으로 수분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지. 언제 나오겠어? 자, 체내 농도가 높을 때 나오겠어? 체내 농도가 낮을 때 나오겠어? 어? 반대로 하라고, 반대로. 높을 때? 체내 농도가 높을 때. 알았지? 체내 농도가 높을 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계속 들리지? 체내 농도가 높을 때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면 체내 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잖아.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면 체내,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요. 그 다음에 방광. 이렇게 비교해보면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니까 체내의 수분량이 뭐 하는 거야?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니까 우리 몸 안에 수분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분량이 증가하니까 우리 몸의 농도가 뭐한다? 농도가 떨어지는 거지. 체내 농도를 떨어뜨려줘. 반대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니까 방광의 수분의 양은 뭐하겠어? 방광에서 수분의 양은 작아지니까 만약에 오줌을 싸면 오줌이 농도가 높은 진한 오줌을 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 호르몬 단원에서 뭐 수능이나 이런 거에 제일 잘 나오는 호르몬이 얘예요. 항이뇨. 알지? 그래서 기능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데 콩팥에서 수분을 다시 우리 몸 안으로 흡수하는 걸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나와요? 라고 하면 체내의 농도가 너무 뭐 할 때? 체내 농도가 높을 때 나오는 거예요. 체내 농도가 높을 때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해서 체내의 수분량을 올려서 체내 농도를 뭐야? 떨어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3개만 더 하면 되거든요. 3개. 그래서 이제 부신 어디에서 나오냐면 부신 속질에서 나오고 하는데 이제 얘는 좀 지워볼게요. 그래서 이제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데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이 노르에피네프린 아니면 아드레날린. 아까 얘기 어디서 나오는 거야? 교감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은 이제 그 물질이에요.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 혹은 이제 아드레날린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데 하는 역할은 뭐냐면 체내 혈당량을 증가시켜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애들 중에 예를 들면 이거잖아. 갑상샘이나 부신 거칠은 갑상샘과 부신 거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더 어디 있었어? 뇌하수체 전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상샘을 자극하거나 어디를 자극하는 게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건 다 무슨 신호인 거야? 호르몬 신호로 이제 자극을 하는 건데 부신 속질은 무한 호르몬이 없다. 부신 속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다음에 이제 연속적으로 좀 해보면 이자가 있는데 이자 아까 설명했던 췌장에 이자가 있는데 이자에는 알파 세포도 있고 베타 세포라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알파 세포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글루카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했을 때 부신 속질을 자극하거나 알파 세포나 베타 세포를 자극하는 뭐가 다 없다? 호르몬이 없어. 그 호르몬이 없는데 그럼 얘와 얘네들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 자극을 하려면 보통 이 간내가 얘네한테 뭘 보내야 돼? 어떤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호르몬 신호가 없으니까 무슨 신호를 보내야 돼? 호르몬이 안 되니까 뭘 써야 돼? 신경을 쓰는 신호. 그래서 얘네들은 다 무슨 신호가 오냐면 얘네들은 신경 신호가 와요. 근데 신경 신호가 와야 되는데 잘 보시면 얘네 둘은 혈당량을 뭐 하는 거야? 혈당량을 증가시킨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슨 신호가 오면 되냐면 얘네들은 교감신경에 의해서 신호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간내의 시상하부가 교감신경을 통해서 어디에 부신 속질이나 이제 알파세포한테 시그널을 보내면 그 호르몬이 분비돼서 체내의 혈당량을 높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인슐린 같은 경우는 얘네들하고 기능이 상반되게 혈당량을 뭐하니까 그치 얘는 기능이 상반되게 혈당량을 감소시킨 거니까 얘는 무슨 신경이 와서 얘는 이제 부교감 신경이 와서 인슐린을 자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갑상샘이나 부신 겉질은 호르몬 신호가 오는 거고 지금 설명한 부신 속질 그 다음에 이자의 알파세포, 이자의 베타세포는 뭐다? 신경 신호가 왔다. 그러니까 교감이 와서 얘를 자극하는 거고 부교감이 와서 얘를 자극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좀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호르몬 분비 이상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증상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다라고 보면 일단은 요거 티록신이어서 티록신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랑 티록신이 결핍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티록신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면 그걸 보통 우리가 갑상샘의 기능이 항진돼 있다라고 부르고 결핍돼 있으면 갑상샘의 기능이 저하돼 있다.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그래서 이제 둘 다 문제야, 그래서 둘 다 문제인데 티록신이 뭐하게 되면 과다하게 해서 이제 갑상샘 기능이 뭐하게 되면 항진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결핍되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추위를 잘 느끼고 자꾸 뚱뚱해지잖아. 그럼 티록신이 결핍될 가능성이 커요. 알지? 근데 이제 니네는 이런 걱정할 게 별로 없는데 주로 이제 주부들 중에 이상하게 추위를 잘 느끼고 자꾸 결혼하고 나서 이제 몸이 점점 뚱뚱해지잖아. 그럼 대부분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티록신 생산하는 과정에 어떤 이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학생들 중에도 가끔가다 티록신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일 쉽게 느끼는 게 실제로 눈알이 이렇게 점점 뭐야? 튀어나와. 마르면서. 약간 목류병 증상이 좀 나타나요. 왜냐면 몸의 대사량이 너무 크니까 밤에 자고 있는데 몸을 끼어있는 느낌에서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티록신 결핍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티록신이 결핍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티록신이라는 물질을 만들려면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물질이 필요하거든. 근데 아이오딘이 해조류에 되게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이 극단적으로 해조류를 섭취를 안 하게 되면 섭취를 안 하니까 아이오딘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잘 먹지 않게 되면 몸에서 뭘 못 만든다. 티록신이 생산이 안 되니까 티록신이 결핍되니까 이제 추위 잘 느끼고 점점 뚱뚱해질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김 있잖아, 김.
김을 어느 정도씩 계속 먹는 게 이제 몸에 좋아요. 왜냐면 김이 아요딘 성분이,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티록신을 만드는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여기 있죠. 인슐린. 그래서 인슐린이 결핍이 되게 되면 여기가 보통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당뇨병이다 라고 불러서 이제 혈당량이 올라가는 거지. 왜냐면 혈당량을 못 낮추니까. 그래서 혈당량을 올려가지고 오줌으로 다양한 포도당이 막 빠져나오니까 오줌을 막 먹으면 오줌이 되게 달달하겠죠. 그래서 당뇨병이잖아. 오줌이 뭐하다는 뜻이야? 오줌이 달달한 거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임금들 밑에 있는 그 한의사들 같은 사람들이 임금이 이제 당뇨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먹어보는 거죠. 근데 뭐 좀 찝찝하니까 이제 밭에 같은 데다 이렇게 뿌려보면 개미가 막 꼬이는 거야. 그럼 이제 당뇨병 증상이 있구나 이거를 파악을 해주죠. 아셨죠? 그만할게요. 그만하자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84페이지 해서 3단원 끝내고 이제 유전 나갈 거예요. 잠깐만 있어. 숙제 있어.